아내와는 정중한 정상회를, 유의상대와는 자극적인 후배회를 즐기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했던 거죠. 당시 체위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계급의 상징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임의 성세포들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라든지 화려한 파르테논 신전. 하지만 그 고결해 보이는 이야기 뒤에는 현대인들이 들으면 깜놀할 파격적인 밤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고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를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졸린 역사 시간과 달리 이런 거 해줬으면 안 졸았을 텐데 졸음이 확 달아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고대 그리스 엘리트들이 파티, 심포지움. 여기서 술만 마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파티의 주인공은 사실 헤타이라이는 특별한 여성들이었습니다. 헤타이라이를 창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이분들 그냥 성매매만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미를 갖춘 아이돌이자 교수님 같은 존재였어요. 소크라테스조차 그녀들과 철학을 논하며 영감을 얻었을 정도니까요. 특히 전설적인 헤타이라이, 프리네의 일화는 압권입니다. 재판장에서 사형유기에 처하니까 변호사가 그녀의 옷을 확 벗겨버렸는데요. 배심원들이 그 눈부신 나신을 보고 저렇게 아름다운 몸에 죄가 깃들 리 없다 라며 무죄를 선언했다고 해요. 그 시대의 지성인들도 예쁜 여자에게 속이 쏙 빠졌나 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자신들이 성생활을 독일에 아주 적나라하게 남겼는데요. 지금 루브르나 영국 박물관 뒤편은 민망해서 차마 전시 못하는 유물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리스 남성들이 가장 사랑한 죄는 의외로 아테르고, 즉 후배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당시 체위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계급의 상징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는 정중한 정상회를, 유의상대와는 자극적인 후배회를 즐기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했던 거죠. 체위가 일종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언어였던 셈입니다. 또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를 이야기할 때 어두운 단면인 파이데라스티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년의 스승이자 연인이 되는 문화죠. 당시 독일 기록을 살펴보면요, 파이데라스티아를 하는 성인 남성과 소년은 직접적인 삽입보다는 두 허벅지 사이에 끼우는 인터크루럴 섹스를 주로 즐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삽입을 당하는 건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그런 기괴한 타협점을 찾은 거죠. 현대 기준에선 경악할 만한 역사지만 당시엔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활발한 성문화 속에서 임신은 어떻게 막았을까요? 2000년 전 산부인과 의사 소라누스의 기록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먼저 올리브유 바르기, 정자이기를 미끄럽게 차단하려 한 건데 효과 미미했겠죠? 둘째, 재채기 피임법. 관계 직후에 쪼그려 앉아서 크게 재채기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복압으로 정을 뿜어내는 건데 여러분, 정자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쐈을 때 이미 골인 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로 점프하기. 7번 정도 뒤로 껑충껑충 뛰면 정자가 빠진다고 믿었대요. 전문의로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피임하겠다고 이거 따라하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이미 정액 배출과 임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나름의 과학적 시도를 했다는 건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피임에 힘쓸 때 당시 남성들은 도대체 뭘 했을까요? 그들은 정력을 키우기에 바빴습니다. 고대 그리스 남성들에게 강한 정력은 그 시민의 의무이자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들이 정력을 위해 했던 노력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먼저 식단부터 남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마늘과 양파를 정력의 원천으로 꼽았어요. 특히 올림픽 선수들은 경기 전 스태미나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마늘을 먹었다고 하죠. 근데 진짜 특이한 건 그 다음입니다. 당시 남성들은 벌꿀에 절인 황소의 고환을 먹으면 그 기운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일종의 동기기구의 원리죠. 심지어 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참새의 뇌를 먹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참새가 번식력이 강한 동물이라서 그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했다고 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찬물 마찰입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은 정액이 차가워야 응축되어 강해진다고 믿어서 관계 전후나 훈련 중에 일부러 차가운 강물에 하체를 담그기도 했습니다. 전문의로서 이들의 행동 타당성을 분석해보자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실제로 혈액순환을 도와서 성기능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아테네 여성이 피임에 신경 쓰고 있을 때 반대로 임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도시도 있었습니다. 바로 스파르타였습니다. 영화 300 보셨죠? 여기 성문화 아테네보다 훨씬 화끈했습니다. 스파르타 여성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남성들과 레슬링을 하고 몸을 단련했어요. 강한 어머니가 강한 전사를 낳는다는 신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시네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약하면 남편 동의하에 건장한 남성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 권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라면 2명의 남편도 마다하지 않았던 스파르타 여성들. 생물학적 시선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국가 번식을 위한 우생학적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지난 인도 카마수트라, 조선 야사, 중국 황제의 성생활에 이어서 웨스턴의 성스러운 역사,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를 살펴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모란역에서